안녕하세요. 중학생들과 처음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 떨리면서도 긴장되는 예비 T입니다. T가 선생님과는 또 다른 의미다 보니까 선생님과 제자 같은 그런 딱딱한 관계보다는 시드와 더 다정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편지를 써주신 T에게 청소년, 특히 중2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덕양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었고, 지금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만남 진짜 어색하잖아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드스쿨에서 만날 시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기대감이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 거죠. 네가 나의 시드가 돼서 너무 기뻐. 네가 나의 시드여서 너무 좋아. 이런 거를 온 마음을 다해 전달해 주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드에게 T를 소개할 때 좀 시드에게 좀 각인될 수 있는 좀 특별한 소개?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앞에다가 뭐 좀 이렇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 형용사를 좀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하얀 거짓말 같은 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3가지의 보기를 주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약간 좀 거짓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맞추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도록 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3개를 보여드리면, 나는 교사 시절에 경찰에게 잡혀 혼난 적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아들을 직접 가르친 적이 있다. 나는 3일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다. 자, 이 중에 거짓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거든요. 저는 3일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하루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자기 삶의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시드가 시드스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드스쿨에 참여했는지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해서 시드를 만나면 좀 첫 만남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의 신뢰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상담이나 코칭에서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 코칭이나 이제 멘토링의 첫 출발인 거죠. 이 라포를 형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만나고 있는 T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로만 난 기대하고 있어 이거보다는 온몸으로 전해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로 전해지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비언어적인 뭐 몸짓이나 또 눈빛 또는 말의 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달력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서 와 이거보다는 어서 와 이게 훨씬 더 환영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 내가 너를 만나는 걸 내가 기대하고 있고 네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좀 내가 네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 경청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좀 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앞으로 기울여서 듣는 게 좀 내 말에 좀 귀 기울이는 듯한 느낌을 좀 전달할 수 있고, 또 좀 말은 좀 천천히 하고 또 제 대화 중간에 좀 고개를 좀 끄덕거리면서 이런 그런 몸짓과 함께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 좀 더 신뢰감을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라포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평소에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단순히 나보다 그냥 어린 친구 이게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내가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한 명의 인격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를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말뿐만 아니라 눈빛, 몸짓, 이런 표정,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충고하거나 또 뭐 조언하거나 요즘에 충조평판이라고 하잖아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좀 이런 말보다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시드가 어떤 필요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알려주고 싶어.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언이 그 시드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생각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T가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중2 아이들은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물어봐주면서 같이 대화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려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들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시드의 관심사가 뭔지를 좀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된 좀 기초적인 사실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아이보다 전문가일 것까지는 없거든요. 오히려 잘 모르는 게 그 아이를 전문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가 말할 때 그냥 이해하고 좀 이렇게 대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할 때 어떤 아이가 영드를 되게 좋아한대요. 저는 그때 영드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영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영드를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영드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나 좀 한번 보고 싶다. 좀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셜록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셜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좀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대화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경청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온전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공감적 경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만 잘해도 애들은 좀 술술술 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감적 경청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좀 고민인데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잘 느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좀 어떤 기분 상태인지를 감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 좀 처음에 좀 가벼운 대화를 좀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아니면 지난 주말 뭐 했어? 이거는 뭐 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 아이의 말의 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신나 있고 톤이 높으면 나도 좀 평소보다 좀 살짝 높여줘서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신나게 같이 대꾸해주고 아이가 좀 처져 있으면 뭐 너무 처지고 그거보다 아예 살짝 위에서 그랬구나 좀 차분하게 좀 같이 대화해주고 좀 이럴 때 아이가 좀 편안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내게 판단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내려놓고 충분히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때 무슨 생각했어? 어떤 생각했어?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집중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경청할 때는 당연히 좀 태도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쳐져 드는 것보다는 살짝 좀 약간 기울여서 좀 들어주는 거 좋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좀 반복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그랬구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가 좀 지난 주말에 아빠랑 싸웠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나한테 말했으면 아 지난 주말에 아빠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대화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상대방이 아 지금 우리 T가 내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경청을 좀 잘하려면 상대방의 언어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로 쓰고 있는 표현들 또 같은 의미라도 그 아이가 쓰고 있는 맥락의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 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같이 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이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나도 같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속어나 욕까지 뭐 같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가 예를 들어 줄임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같이 좀 그런 줄임말 좀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주 쓰고 있는 그걸 활용해주면 좀 상대방도 좀 편안해하고 좀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T가 내 얘기를 좀 되게 잘 들어주고 있다. 좀 이런 이제 경청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소년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대화가 잘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거냐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문을 잘하려면 먼저 경청을 잘해야 돼요. 아까 경청하는 방법은 잘 말씀드렸는데 질문 전에 일단 공감적인 경청이 잘 돼야 내가 하는 질문들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면서 또 아이의 표정과 그런 몸짓들을 잘 관찰해 가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좀 생각하는 거 이제 여기 좀 필요하고요. 질문 중에는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좀 중립적인 질문이 좋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좀 긍정적인 질문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닫힌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프로그램 좋았어? 물어보면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질문, 이건 닫힌 질문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프로그램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줘야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봤다 못 봤다 예 아니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번 시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 중립적인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유도하는 질문은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너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질문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한다거나 좀 아이가 좀 중립적으로 자기 말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질문들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질문보다는 좀 긍정형 질문이 좋다고 말했는데 이제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어쩌려고 그런 거야? 이거는 좀 약간 책망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특히 중2 요 아이들은 꾸짖고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일단 생각할 시간도 좀 주고 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y를 묻기보다는 how와 what을 물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긍정형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질문이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 자신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아니면 3년 후에 너는 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뭔가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질문인 거잖아요. 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아이들은 좀 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문제라던가 또 해결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는 질문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강점, 호기심 이런 걸 좀 자극하는 질문인 거죠. 너는 뭐 할 때 기분이 좋아? 아니면 돈이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면 너는 뭘 해보고 싶어? 너 뭘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자기가 잘해볼 수 있는 것,
자기 강점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면 아이가 좀 잘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질문하다 보면 아이가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과 질문 사이에 좀 침묵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으면 내가 혹시 좀 질문을 잘못했나? 그래서 급하게 막 질문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아이가 답을 못 한다라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화제를 바꿔버리기보단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을 견뎌 줄 때 아이가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잘 판단해서 좀 다음 대화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청소년과 대화를 좀 잘하려면 첫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감적인 경청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질문을 좀 잘 활용해라.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거룩한 허비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을 허비하는 일인 거죠. 되게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기꺼이 나서준 우리 티드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성장에 이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고 초등학생 때는 이제 선생님이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에게 중요한 타자는 또래 친구예요. 근데 우리 티들은 선생님과 그 또래 친구의 약간 중간 단계, 그래서 본받고 싶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기도 하면서 약간 거리감도 있는 좀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게 친구로도 지낼 수 있고 그러면서 좀 그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고 그 아이가 따라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아이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신 티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드들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지금 티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이 아마 티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시드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